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의 김만기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번에 앞서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향원정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연장선에 있지만 그때보다는 이 레이아웃이 좀 더 복잡해졌고, 그다음에 특징이라면은 이 가장자리 부분들이 라운드 돼 있죠. 라운드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진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바꿀지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파일에 뉴로 가시고요. 뉴로 가시고 일단은 이쪽에서 내내 하셨던 사이즈로 하죠. 뭐 요거는 1920에 1080 이게 FHD 해상도인데 요대로 하는 걸로 할게요. 1920 1080 해상도는 72로 이렇게, 그 다음에 RGB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에이트 해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뷰에 가시면은 일단 틀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뉴 가이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일단 컬럼은 이 열을 말하는 거예요. 컬럼은 5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는 3개로 합니다. 로우라는 건 줄이죠. 줄 3개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거터라는 거는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어떤 요런 간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이런 거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 거터는 20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진이라고 돼 있죠. 마진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각형 테두리 전체. 자, 이거 구분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터는 이 사진과 사진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마진이라는 거는 이 전체 사각형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릅니다. 자, 사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창덕궁 사진인데 이게 뭐 가족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애기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렉탱글을 하지 마시고 라운디드 렉탱글을 한번 해보세요. 라운디드 렉탱글 해보시고, 저번에 했던 거니까 조금 다르게 해보자는 거죠.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라운디드 렉탱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필 부분은 검은색으로 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 일단 눈에 바로 확인이 돼야 되니까 검은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자,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요거 눌러주시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라운디드 렉탱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레디어스 값을 20을 주면 돼요. 자, 여기 뭐 특별히 변동 없습니다. 그냥 20 픽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색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랑 분명히 저번에 했던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죠. 라운드가 먹잖아요. 이렇게 되시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사진은 창덕궁 사진인데, 제가 이제 올해 한 5월 달쯤에 직접 한번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뭐 사진을 아주 잘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거 쓰지 않고 직접 찍었던 걸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스냅이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스냅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아주 뭐 정밀하게 안 해도 짝짝 자석처럼 달라붙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초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간단하죠. 그리고 사진 하다 보면은 이게 가로가 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로가 넓은 부분은 여기다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원래 처음에 보셨던 거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 선들이 헷갈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뷰에서 가이드를 잠깐 꺼 주셔도 돼요. 자, 쇼에 여기 보면 가이드 단축키로도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하면 돼요.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세미콜론 하면, 아,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쉐이프라는 거가 만약에 여기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제목란을 우측에다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아니면 컨트롤 누르고 이동 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에 보시면 이 속성에 보시면은 이 라운드가 20픽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크고 작게 하게 되면 자, 라운드 값이 바뀌거든요. 이쁘지가 않게 바뀌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이프 쉐이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정보들이 유지된 상태로 크기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누르고 찍고요. 자, 컨트롤 T를 하시고 그냥 늘리면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한 정보인 R 값이죠. R 값. 이거 레디어스라고 하잖아요. 이 R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체크 완성. 자, 그죠? 그렇죠? 20픽셀 그대로 먹어 있죠. 이 라이브 쉐이프라 그래가지고 이런 값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 조절하게 되면은 이 라운드가 이상하게 왜곡이 돼 버려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깔끔하게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얼마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약간씩의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브 쉐이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사진을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가 찍어야 들어갈 자리가 어딘가를 보신다면 일단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라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막 무작정 갖다 놓으면 헷갈리니까 나는 여기다 지금 넣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럼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번하고 약간 다르게 여기 보면 플레이스 인베드라는 게 있어요. 자, 플레이스 인베드에 가셔서 준비된 사진을 갖다 놔요. 준비된 사진을. 자, 여기 보면 자, 부용정 같은데요. 자, 더블 클릭할게요. 자,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자, Shift 눌러 주시고 이렇게 조절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Alt 누르고 이거는 뭐죠?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모르면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인베드. 자, 일부러 제가 다른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자, 크기 조절하셔서 자, 체크하시고 Alt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컨트롤 누르고 자, 어렵지 않죠? 플레이스 인베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크기 조절하시고 크기 조절하는 건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많다 보면 귀찮아지겠죠. 자, 이런 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액션인데 반복되는 기능에 이제 액션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에 가면은 액션이라는 이 메뉴가 있거든요. 자, 이걸 불러 오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새 레이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 액션이라는 게 있죠. 이걸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진 넣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사진 넣기라고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건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펑션에서
뭐 F2번이나 F3번 같은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액션이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F2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ift하고 서로 조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안 먹잖아요. 자, 보통 이 액션을 안 쓰신 분이라면 그냥 F2번 혹은 뭐 F3번 이런 식만 하셔도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누르는 거가 이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레코드를 눌러 볼게요. 자, 우리가 했던 동작을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레코드를 누르겠습니다. 레코드를 누르면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왔죠. 자, 원래 하셨던 대로 자,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데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면 플레이스 임베드를 누르시고 플레이스 임베드, 그 다음에 원하는 사진을 집어넣는 거죠. 원하는 사진을 일단 넣어볼게요. 원하는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크기를 살짝 조절하시고, 크기까지 살짝 보통 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살짝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원래 하셨던 대로 그 크리핑 마스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Alt를 누르고 위에 사이사이를 클릭을 합니다. 쫙 하고 한번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들어간 거를 기록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액션이 기록이 된 거예요. Shift, 저 같은 경우는 자, 컨트롤 10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컨트롤 Shift F2번에 기록이 됐네.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 거죠. F2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컨트롤 Shift F2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거를 준비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썼던 게 지금 컨트롤 Shift F2번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하시고 요걸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하셔도 되는 거죠. 컨트롤 Shift F2번 한번 눌러 볼게요. 컨트롤 Shift F2번. 근데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똑같은 사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취소하시고 자, 지울게요, 이거를. 자, 왜 그러냐면은 그 기록이 그대로 제가 했던 그 동작이 그대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플레이스 하는 여기에서 이거 체크를 해주세요. 왜 그러면 여기서는 대화 상자가 켜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 체크를 딱 해 놓으시고 자, 다시 합니다. 자, 컨트롤 Shift F2번을 눌러 볼게요. 쫙 하게 되면 이때는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때는 물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진을 넣으시고 자, 크기를 좀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얘가 딱 들어가죠. 클리핑 마스크까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빨라지는 거죠. 자, 컨트롤 들고 찍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F2번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거를 넣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하시고 체크하시게 되면 쏙 들어가죠. 이쪽으로 자동으로. 자, 컨트롤 다시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Shift.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 같으면 F2에다가 등록하셔도 상관없죠. 자, 컨트롤 Shift F2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서 그 괜찮은 사진 하나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넓은 사진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넓은 사진 가로형을 쫙 체크하는 순간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컨트롤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Shift F2번 단축키로 바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엔터 쳐도 상관없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일부러 이게 사진을 다른 걸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 이것도 조절 좀 하셔야 되겠네. 자, 이거 잠깐 이렇게 접을게요. 자,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사진을 바꾸고 싶어요. 다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창덕궁에 와서는 이 뭐 부용정, 부용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꼭 넣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도 중요한 자리겠지만 아닌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컨트롤 누르고 이걸 찍으시고요. 자, 그러면 선택이 됐죠. 여기 보면 컨트롤 누르고 찍으니까 여기 보면 DSC 어쩌고 저쩌고 117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교체를 하고 싶어요. 뭐 이걸 또 불러와서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리플레이스 콘텐츠라는 게 있어요. 리플레이스 콘텐츠 해가지고 일부러 남겨놨던 이 부용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쫙 바뀌었죠. 자, 컨트롤 T 마지막으로 하셔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요것도 좀 거슬리면 뺄 수는 있긴 한데, 만약에 요걸 혹시라도 빼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이렉트는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플레이스 인베드를 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사진하고 다르죠.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우측 하단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자,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수정을 좀이라도 하고 싶다, 이 사람들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일반 그림 상태에서, 일반 사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올가미 툴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에디트에 보면 필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컨텐트에 보면 컨텐트 어웨어라는 게 있어요. OK를 하시면, 자, 사라졌죠. 그리고 요걸 끄십니다. 끌 때 저장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깜짝까지 사라졌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한 팁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찍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너무 세잖아요. 자, 검은색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썼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어중간한 적절한 회색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붉은색 같은 거 부담되잖아요. 그냥 회색이 이럴 때는 딱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회색, 적당한 회색을 하시고, 자, OK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뭐 간단한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하던데, 자, 한번 다른 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애먹더라고요. 자, 클릭을 하시고 한번 다른 데를 찍어 보겠습니다. 됐네요. 자, 부용정이 아니라 창덕궁. 자, 이 글꼴은, 이런 글꼴도 이런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 아무런 글자는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이런, 특히 폰트 문제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들은 꼭 확인을 하세요. 저작권적으로 프리한지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울산 중구 전용서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글 같은 데다가 검색해 보시면 글꼴이 나올 겁니다. 이 뭐 글꼴도 이것도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는 거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궁궐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붓글씨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딱딱한 고딕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니면은 뭐 명조 계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까지 조그맣게 써보겠습니다. 자, 글꼴을 되도록이면 같은 글자로 쓰는 게 좋죠. 자, Alt 이걸 누르시고 Alt랑 Shift 누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2023년 5월 15일이라고 할게요. 15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 크기 조절.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그냥 방향키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자, 컨트롤로 두 개를 찍으시고 컨트롤 G 그룹을 시켜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라고 할게요.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 아까 잘못된 거면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는데요. 뭐 어떤가요? 자,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기본적인 배웠던 것들이 기본적인 거에서 새로운 것들이 뭐였냐면은 그 라운디드 렉탱글로 해서 조금 모양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 되도록이면은 이 파일을 넣을 때 여기 보면 플레이스 임베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넣게 되면 나중에 교체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배웠던 대로 해도 뭐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수정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파일에 가셔가지고 플레이스 임베드를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로 또 들어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교체하기도 편하게 되는 거죠. 플레이스 임베드를 하게 되면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로 이게 이미지가 삽입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교체할 때 편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조금 좀 답답하죠. 자,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고 컨트롤 T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컨트롤 하고 클릭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가서 플레이스 임베드 리플레이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 콘텐츠라는 게 있잖아요. 리플레이스 콘텐츠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로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자, 훨씬 더 나아졌죠. 이쪽.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이게 이제 사진 콜라주 기법은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양하게도 하지만 이 안에 이제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포토샵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따라해 보시면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글꼴도 한번 다운 받아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예제들은 뭐 창덕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죠. 막 가족 사진, 애인 사진, 뭐 아기 사진,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어떤 그 변주가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꼭 좀 따라해 보시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